계속해서 프리마켓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중국 마켓 집중 분석 코너 10미닛 차이나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중국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가는 건 네. 미국의 상호 관세가 나왔고 네, 중국도 상당히 세게 얻어맞았고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결국 돌이켜보면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일단 오늘 중국 시장 반응 어땠습니까? 일단은 오늘 중국 시장 지수부터 체크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대부분의 시장들이 낙폭을 한 상태에서 출발했었는데 중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라든지 항생 종합지수 마찬가지로 낙폭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결국에는 그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0.24% 그리고 선저 성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4%, 항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9%로 사실상 마이너스 폭을 되게 줄인 것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들이 우려했던 걱정 자체는 첫 번째로는 관세의 대상이 결국 최종 목적지는 중국일 것이다.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 전부 다 포함해서 관세를 적용했었고 그걸 네. 토대로 사실 시장에 우려가 많았었는데 중국 시장이 왜 이렇게 덜 빠졌는가라고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 발표했던 이제 지표들의 좀 상황들을 좀 체크해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있었던 지표들이 제조업 PMI라든지 네. 차이신 제조업 PMI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 PMI 자체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서프라이징 자체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3월달에 중국을 방문해서 애널리스트들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사실상 중국 내에서 우려했던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맞았을 때를 우려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보다 살짝 조금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54%. 그렇죠. 거의 60% 60% 그래도- 넘진 않았었지만 사실 1%가 조금 더 큰 거다 보니까 중국 사람 마인드가 좋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되게 우려했었고 네. 그 이후로 이제부터는 중국의 부양책이 나올 시점입니다. 중국에서 봤었을 때는 관세로 인해 가지고 성장에 대한 훼손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아시아 시장 내에서 채권 시장이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빠졌다는 소리는 국가 자체 성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덜 한다는 소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중국이 이 이후로 부양책 카드를 쓸 건데 이 부양책 카드 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할지가 여부가 관점적으로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 낙폭이 상당히 줄었던 것으로 관측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서 네.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일단은 미국 상무부가 강경한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는데 네. 또 바뀌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금 상황 전해주세요. 지금 사항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했었는데 보복 조치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지금 나왔던 이제 중국 내에서 있었던 따로 뉴스를 받아보다 보니까 지금은 협상의 여지를 말하고 있었고요. 관세 관련돼 가지고 보복 조치하겠다는 워딩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유한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토대로 추후에 중국의 다음 카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추후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부양책에 대해서 얼마 정도까지 내가 부양책을 펼칠 건지 이것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열받아서 복수심에 불타서 네. 같이 보복 관세 네. 부과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일단 진정을 하고 네. 협상을 통해서 네.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길을 일단은 택했다. 네, 맞습니다. 라는 부분. 이번에 상호관세 조치,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로 압박을 가해 오면 네. 여러 이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상 전 세계의 큰 시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있는데 지금 미국시에서 말하고 있는 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유럽과 중국 시장을 많이 낙폭을 시켰어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과 중국이 다시 또 돈독해질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관세를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동북아시아, 특히나 우리나라랑 일본, 대만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복 조치를 할 수 없고 미국과 협상을 토대로 해서 관세를 인하할 건데 유럽 같은 경우에 보복 조치를 하거나 중국도 마찬가지 보복 조치를 하게 됐을 경우 그러면은 시장 자체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복 조치보다는 둘 간의 협상 자체가 조금 더 완화적으로 둘 간의 협상이 좀 완화되도록 되면서 유럽과 중국이 조금 더 친밀해지는 이런 관계가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략적 동맹 관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네. 유럽과 중국이 만약 가까워진다고 치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어떤 섹터, 어떤 업종이 좀 이 활발한 교류 하에서 네.
뭐 수혜를 볼까? 이런 걸 예상해 보자면요. 네, 실상 지금 유럽과 중국이 만약에 거래가 개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유럽은 지금 현재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많이 지금 현재 수요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시장이 유럽 내에서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거를 조금 더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좀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국 증시가 많이 낙폭이 됐을 때 제약 바이오 관련된 섹터들은 조금 더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 조금 더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소개할 종목이 바로 항서제약 같은 이제 그런 종목인데요. 네.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HLB 같은 기업에서 이제 하고 있는 HAB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임상수행을 했었죠. 임상수행과 항서제약이. 같이 이제 네. 이야기 나왔었던 기업이 바로 항서제약인데 항서제약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관세 보복 조치 나온 시점부터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테크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지는 추세였는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것은 유럽과 이제 다시 중국과 협상의 의지가 되고 계약 같은 경우에 체결이 된다 했었을 때 의약품 먼저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조금 더 전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제약사들 물론 다국적 제약사가 많기는 하지만 예전 같은 기준으로는 이제 중국 뭐 그 시밀러 업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한테 많이 네. 의뢰를 했고 네. CMO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쵸. 대체 생산을 많이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런 네. 것들이 끊기고 그 물줄기가 이제 유럽을 향할 수 있다라는 지금 그 얘기.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측면에서 네. 네, 유럽과 중국의 친밀한 관계 속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관세 영향을 오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네. 미국의 관세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여러 카드 중에서 네. 위안화를 일부러 약세로 계속 가게 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위안화 지금 8위안까지도 네. 열어두고 있다라는. 열어두고 있다. 이건 네. 이제 위안화가 가치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라는 얘기죠.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로부터 중국 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실상 이 7.3 위안, 지금 중국이 지키고 있는 이 7.3 위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1,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근데 그거를 넘어간다는 소리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8위안까지 열어두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중국 정부도 되게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싸우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결국에는 중국 내수적인 시장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된다는 의미는 수입 물가의 상승 때문에 중국 내수가 많이 어려워진다는 건데 그거를 토대로 부양책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양책과 토대로 내수를 조금 더 살리면서 기업이 수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꾀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의 전망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관세 이후로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중국의 부양책이 얼마 정도 규모로 나올지 이 부분이 아마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부양책 뭐가 나올까요? 보조금 혹은 대량의 어떤 국채 발행 이런 소비? 것들을 통한 유동성 공급? 내수 소비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LPR 금리 인하 조치는요? 금리 인하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채권 금리가 자체적으로 많이 지금 다운이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와 맞물려서 방금 말씀드렸던 항서제약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금리 인하를 토대로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는 현상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팩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부터 10미닛 차이나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박준석 파트너 계속해서 중국 투자와 관련돼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리마켓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